안녕하세요. 365 플러스 치과 치집과 전문의 유경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조금 특이하게 하고 있는 진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소개시켜 드려 볼까 해요. 로컬 클리닉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진료는 아니지만 만약 성공했을 때는 굉장히 뿌듯하고 환자도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진료들입니다. 어떤 분한테 해당하냐면 앞니에 외상을 당하신 분들한테 보통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한 가지 옵션으로 해볼 수 있는 진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앞니가 부러졌다 그러면 이제 레진이라든지 크라운으로 수복하는 것들을 첫 번째 진료로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치아가 되게 많이 부러져서 거의 뿌리만 남거나 아니면은 머리 부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뽑아내기도 합니다. 뽑고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는데, 이 경우에 저희 병원에서는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로 좀 노력을 해보는 진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정식 명칭은 forced eruption, 그러니까 교정적 정출술이라고 하고요. 차근차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환자분인데요. 앞니가 이렇게 심하게 부러져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크라운을 씌우려고 봤더니 부러진 자리가 잇몸보다 밑에 있는 거죠. 그러면 크라운을 씌울 때 여기다 그냥 이렇게 크라운을 머리를 이렇게 씌우게 되면 크라운이 똑 하고 그냥 다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을 잘라서 마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잇몸을 자르게 되면 이 크라운하고 높이가 달라지면서 예쁘지 않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는 보통 대부분의 치과에서 많이 하는 일들이지만,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치아 뿌리를 뽑아내고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니가 부러졌는데, 이때도 물론 환자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어떻게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냐, 치아를 꺼내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치아를 그렇게 되면 살려서 쓰실 수 있다 그랬는데, 환자분께서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었고 이렇게 입안의 교정장치나 이런 것들을 달기를 원치 않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해결이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고 머리를 달아서 임시치아로 해결을 해서 환자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 아직도 이제 임시치아 상태인데요. 다만 이 환자분은 이제 앞에 치아를 뽑았죠. 뽑고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근데 개 중에는 요즘 특히나 더더욱 많은데 자기 치아를 뽑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치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보시면 환자는 앞니를 절대로 뽑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임플란트나 이런 것으로 치아를 대체하지를 않기를 원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잇몸을 좀 자른 다음에 자르고 난 다음에 교정적 장치를 붙여서 치아를 위로 당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진, 이렇게 치아를 씌울 수 있는 마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마진에 맞춰서 치아를 씌울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잇몸의 높이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까 잇몸의 높이가 부러진 자리가 여기쯤이었는데 지금은 잇몸이 여기까지 올라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데요. 치아만 오는 게 아니라 치아와 잇몸뼈가 모두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내가 너에게 갔더니 그 사람 전체가 나에게 왔다, 이런 시의 구절이 하나 생각나는데, 마치 그것처럼 치아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치아와 치아 잇몸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따라오게 되는 이제 형태를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응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잇몸이 없는 경우에도 치아를 잘라서 만약에 치아를 당기게 된다, 그럼 잇몸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니까 블랙 트라이앵글 같은 것들을 제거할 때 일부 응용할 수 있는 술식이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아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나왔죠. 충분히 나오게 되면 주변부의 괜찮은 부분, 잇몸이나 이 높이를 다시 한번 맞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천장 쪽에서도 치아를 씌울 수 있을 만한 높이가 되는지, 이렇게 지금 보면 마진이 이렇게 있는데 요만큼까지 이제 치아를 깎아서 씌울 수 있는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되는지를 보고요. 바깥쪽에다가는 살을 한 번 더 붙이게 되고 치아를 깎아서 이렇게 씌울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예쁘게 잘 됐죠.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하셨던 진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을 더 소개해드리면, 역시 약간 시니어 환자분이셨는데 치아가 이렇게 어떤 젓가락 같은 걸 무시다가 부러뜨렸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치아를 끌어당기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치아의 요 마진이 이렇게 보이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치아를 깎아서 크라운을 씌워서 마무리를 할 수 있고요. 이 술식이 개 중에는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저 뭐 치아 부러졌는데 저렇게 크라운 씌워봐야 뭐 오래 쓰시겠어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케이스는 2021년 2월에 시행했던 케이스고요. 현재 23년 7월인데 지금까지도 환자가 큰 무리 없이 치아를 잘 쓰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예후도 좋고 치아를 살려서 쓸 수 있는 아주 고급적인 술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교정석 정출술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제가 다음번에 혹시 시간이 된다고 하면 외과적 정출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과적 정출술은 치아를 아예 뽑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킨 다음에 치아가 굳으면 그 상태에서 씌우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외과적 정출술에 대한 케이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